기자추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쯔양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 앞선 사안들과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쯔양을 공갈 협박해 돈을 갈취한 이 사건에 대해서 구제역 그리고 전국진 등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그런데 쯔양이 가로세로 연구소를 고소했다는 거죠. 그 앞선 내용에서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가세현이 쯔양씨를 공격하거나 어떠한 이를 빌미로 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쯔양이 왜 가로세로 연구소를 고소하게 됐는지,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는 앞서 쯔양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한 건지, 이 부분은 좀 쟁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은 현재 쯔양의 고소 내용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의 반박까지 양쪽 입장을 보다 중립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앞서서 구제역과 전국진 등의 녹취록을 공개를 했고 그들이 구속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방송한 내용으로 이 일이 촉발이 됐고 결국 그게 증거가 돼서 구속에 이르게 됐으니까요. 자, 근데 그 반대로 결과적으로 쯔양의 과거가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한 거에 대해서는 역시 가세현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꽤 높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쯔양이 이렇게 그들에게 금품을 줄 수밖에 없었고 협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왜 끌려다녔을까? 결국은 본인의 과거, 사생활이 폭로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가세현이 이거를 방송을 하면서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고 방송 직후 쯔양이 변호사와 함께 방송을 켜고 스스로 과거를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됐던 거죠. 자, 이런 쭉 진행 상황,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는 쯔양도 어떠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가세현 역시 본인들은 본인들의 할도를 했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쯔양이 고소를 하게 된 것인지, 일단 MBN 취재를 보면은 쯔양의 법률 대리인이 지난 7월 30일 이 가로세 연구소 김세희 대표를 협박 강요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세현은 오히려 반긴다, 잘됐다, 땡큐다, 이제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고소장이 접수된 배경은 지난 29일 가세현의 방송입니다. 여기서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는 내용을 방송을 했고요.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왜 법적 대응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입장은 쯔양은 앞서 대학생 시절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고 했는데 가세현의 주장과 방송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쯔양의 해명은 다 거짓이 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쯔양 측은 MBN에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김 대표가 쯔양뿐만 아니라 쯔양의 주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등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면서 현재 2차, 3차 피해가 너무 극심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볼 때 이 2차, 3차 피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앞서 이 구제역이 구속되는데 법원에서 한 얘기가 2차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강조했는데 바로 그런 취지로 이런 맥락으로 쓴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이유는 이겁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가해자인 최모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이들의 가해 행위를 견딜 수 없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덧붙인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모라는 키워드입니다. 최 변호사와의 공모, 이건 무슨 주장일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현재까지는 쯔양 측의 주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일단 쯔양을 폭행하고 착취했던 이 전 남자친구 A씨, A씨는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A씨의 유서 내용을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전 남자친구 A씨의 유족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유서와 최 변호사가 공개한 유서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죠. 7월 25일 이 최 변호사가 가세현에 출연해 A씨의 유서를 공개했는데 이 유서는 이날 JTBC를 통해서 유족이 공개한 유서와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A씨는 나는 쯔양의 과거를 말하고 다니지 않았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건데 근데 최 씨가 공개한 유서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는 거죠. 일단 JTBC를 통해 공개된 유서를 보면은 A씨가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상대방 주장이 의아의 편지를 남긴다는 내용이 유서의 시작이었는데
최 변호사가 공개한 유서에는 편지를 남긴다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또 유서 중간에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전혀 없는 사실, 방 밖으로 못 나가는 상황인데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부분도 최 씨가 공개한 이 유서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유서 내용이 왜곡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최 변호사는 유서는 저만 갖고 있다. 유서는 어느 곳에도 유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A씨가 쓴 유서에 그동안 쯔양의 과거를 말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확실히 없었냐는 취지의 질문에 네,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죠. 또 이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구제역 등의 쯔양의 과거와 탈세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최 변호사는 A씨가 쯔양 관련 제보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즉 본인은 A씨의 부탁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다만 JTBC가 공개한 유서가 사실이면은 이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가 유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A씨의 의사와는 다르게 움직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A씨의 유족은 JTBC에서 보도한 유서가 원본이라면서 일부 유튜브 채널에 퍼진 유서는 짜깁기 및 왜곡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쯔양 측은 최 변호사가 이 유서의 내용을 왜곡시켰고 그 내용을 가세현을 통해서 방송한 거는 가세현과 공모한 거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러면 가로세로 연구소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쯔양의 반응이 드디어 나왔다면서 해명방송, 사과방송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 앞서 가로세로 연구소가 처음 방송을 했을 때 쯔양 측이 곧바로 입장을 담은 해명방송을 했죠. 근데 이후 가세현의 추가적인 방송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또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왜 안 하고 곧바로 이렇게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소 들어온다고 위축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땡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 시작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검찰 수사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세현은 거짓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연 쯔양이 해왔던 해명은 전부 다 사실로 볼 수 있을지 그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가세현은 앞서 이 A씨의 친누나인 B씨가 A씨의 법률 대리인과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쯔양의 탈세 그리고 대리 수술 의혹 등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술집에서 억지로 일을 시켰다는 것과 관련해서 상반된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즉 가세현은 쯔양이 거짓 해명 논란을 했는지 이 여부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 녹취 조작, 인터뷰 조작 이런 거에 대해서 가세현은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해명방송, 사과방송은 못 하시는 건가요? 저는 당당히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 여부가 중요한데 가세현과 최 변호사가 공모를 했다. 이게 쯔양의 주장이죠. 이거에 대해서 가세현은 공모를 했다고요. 공모의 근거가 뭔가요? 최 변호사의 입장을 듣는 인터뷰를 하면 공모입니까? 근거부터 명확히 밝히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세현의 입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일단 최 변호사가 출연을 해서 본인의 주장을 내놓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 변호사가 실제로 유서를 왜곡을 시켰는지 원본인지 이 부분은 앞으로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그냥 최 변호사가 임의로 왜곡을 해서 가세현에서 방송을 한 건지 아니면 가세현에서 전부 다 얘기를 해서 자 가세현과 상의를 해서 이런 내용은 뺍시다.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모인데 가세현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최 변호사가 이 유서를 왜곡시켰을 때 이 과정에 가세현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공모로는 볼 수 없다. 이런 취지로 가세현은 해명과 반박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세현은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아주 잘된 일입니다. 저는 당당히 수사에 응할 것이고 이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양쪽 입장을 다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사태를 이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쯔양은 피해에 대해서 절대적인 응원과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오히려 구독자가 50만 명 이상 늘어서 1060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여러 주장이 불거지면서 쯔양의 해명 역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적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공갈 협박을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100% 쯔양은 피해자입니다. 자, 하지만 이 탈세 의혹, 그리고 타인의 명의로 수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고요. 그리고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자체, 이거는 사실 도덕적인 부분이지 그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본인이 일을 했는데 그게 정말로 타의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일을 한 건지 아니면 자의에 의해서 일을 한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중의 시선이 전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A씨는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주변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업소 관계자라는 사람의 인터뷰가 모 매체를 통해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쯔양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100%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해명에 거짓이 섞였다는 주장도 한 번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쯔양 입장에서 나쁘지만 않습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은 누군가는 그런 의혹도 있었잖아, 그건 어떻게 됐어? 라고 향후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번에 그에 대해서 쯔양이 검찰에 고소를 했다, 그 이야기인즉 이거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세현 역시 이거에 대해서 입증을 자신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팽팽하게 서로의 입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속단을 하기보다는 과연 검찰이 어떠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조금 더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또 그 내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